안녕하세요. 나중엠입니다. 2019년 2월 28일 목요일 2월달 마감을 했고요. 매수매도 역할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대형 악재들이 이제 발생을 했죠. 일단은 북한하고 이제 트럼프하고 협상을 진행 중이었는데 이제 협상하는 도중에 오후 일정을 마치고선 추가 일정 없이 이제 약간 불발되는 듯한 뉘앙스가 나오는 뉴스가 나오면서 전체적인 이제 대북주를 필두로 한 전체적인 지수가 일단은 하락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의 예전에 최측근이었던 마이클 코언이 이제 트럼프에 대한 그 거짓 증언을 갖다가 다시 번복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미국도 지금 상당히 큰 혼란을 지금 가지고 오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트럼프가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일정 중간에서 이제 다음 일정을 갖다가 없는 일로 하고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하고선 이제 우리 지수에는 큰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주가의 흐름은 계속해서 이제 하락의 징조가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급의 흐름상은 그렇게 큰 하락이 나올 것 같은 흐름은 보이진 않았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매수도 하는 종목도 있었고 하지만 매도에 조금 더 신경을 썼던 부분이 있었고요.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그 중에 그나마 잡았던 종목들 제가 최근에 잡아서 매수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거의 타격을 입지 않았습니다. 타격을 입은 종목은 이미 수익권에서 수익을 실현해 놓고선 추가 수익을 바라고 있던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 저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영향을 받았지만 이제 큰 영향은 거의 없었던 이제 그런 장이었습니다. 저에게는. 하지만 이제 전체적인 지수가 하락을 했고 실질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을 보면 이제 거의 뭐 1대9 정도로다가 해서 내린 종목이 상당히 이렇게 많았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다 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근데 이 중에 올랐던 종목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이에요, 다. 뭐 바이오하고 뭐 이런 종목들 제가 바이오 왜 안 오르냐 뭐 중국 관련주에서 뭐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이제 최근에 말씀드렸던 종목 그리고 하락을 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뭐 증권주라든지 뭐 항공주라든지 뭐 이런 종류들은 그렇게 하락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종목들 중에 우량주들 같은 경우는 큰 하락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오늘 뭐 대북주나 뭐 이런 거를 가지고 큰 하락을 맞은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해놓고서 이제 수익인 상태에서 약간의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종목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큰 대응을 하지 않은 거는 이제 이런 경험을 여러분들은 처음 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이런 경험이 이제 많이 주식을 좀 하다 보고 거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미 다 겪었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새롭지도 않았고 하락을 이런 식으로 시키는구나 그냥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시켰네 라는 정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락을 하면 개인들 같은 경우 이제 당황을 한단 말이에요. 당황을 하면은 무슨 짓을 하냐? 하락한 종목 있죠. 대북주. 들어가요. 근데 들어가는 건 좋아요. 제가 봤을 때 들어가는 건 좋아요. 저점에서 들어갈 수만 있으면 들어가는 건 좋아요. 근데 어디까지 오를 줄 알고 들어가냐는 거죠. 그거를 안 겪어보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라면 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있었는데 밑으로 내려가서 추가 매수를 한다? 글쎄요. 어차피 빠르게 손절을 못할 거면 그래서 제가 이런 일들이 있을까봐 제가 하는 방식이 분산을 해놨던 거고 제가 그동안 하는 방식이 왜 그러냐고 말씀을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뭐 이렇게 분산도 많이 하고 뭐 굳이 집중을 해서 집중 투자를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텐데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럴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럴 때는 정말 한순간에 잃어요. 그러니까 대응이 가능하다고 하셨던 분들 말씀해보세요. 오늘같이 이렇게 폭락하는데 대응이 가능한가요? 이런 거를 겪어본 사람이랑 안 겪어본 사람은 이제 이런 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미 다 정리를 해놓고 제가 한 달 전부터 말씀드렸던 게 대북주 수소차도 이제 내려갈 거니까 여기쯤에서는 이제 매도만 하셔라. 그러니까 제가 매도하는 종목들을 보시면 매수할 때는 같은 섹터들만 계속 꾸준히 그 중에 이제 저점이 잡히는 것들만 매수를 하는 거고요. 그게 그 종목이 달라도 상관이 없다니까요. 어차피 섹터도 같고 거기서 맥점만 서로 잡아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 중에 대북주 잡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특히나 그 중에 아난티 말씀드리면서 짐로저스가 뭐 어쩌고 얘기해도 어차피 떨어질 거다. 만약에 오늘 이런 결과가 아니었고 뭐 좋은 협상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미국 트럼프하고 북한과의 뭐 좋은 협상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렇게 될 거였어요. 이렇게 될 거라는 거를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알아요. 이미 이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더 이상의 뭔가 진전이 나올 게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미 차트가 고점에 있었고 조금 내려와 있었지만 여기서 반등을 한다 그래도 전고점을 돌파할 만한 힘이 없다라는 거는 이미 여러분도 아시고 계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오면
매도만 하시고 최대한 매수는 자제하고 혹시나 그래도 하시고 싶은 분은 단타로만 접근해라. 근데 빨리 빠져나가야 될 거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결론으로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왜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냐면 과거에 이미 겪어봤으니까. 그러니까 겪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겪어봤었고, 근데 지금 지수를 보면 뭐 미 증시 같은 경우도 크게 이렇게 뭐 현재 상황으로는 그래요. 이제 증시가 시작하고 나면은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크게 빠진 것도 없었어요. 미국 저기 증시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 없었고 니케이 지수도 좀 빠지고 이제 상해에 뭐 이렇게 빠지긴 했지만 국내 지수처럼 이렇게 뭐 2.78%뭐 1.76% 이렇게 빠지진 않았다는 얘기죠. 그 변동성 지수도 우리나라만 갑자기 이렇게 커진 거야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대북주를 필두로 한 그에 관련된 그러니까 개인들이 겁을 먹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개인들이 매수세였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매도세로다가 돌아서면서 거의 제가 봤을 때는 1,000억 가까이를 갖다가 매도로다가 던진 거죠. 수익이 나고 던진 게 아니란 얘기예요. 수익이 나고 던진 게 아니고 따라붙었다가 오늘 따라붙었다 아니다 싶으니까 던진 거란 말이에요. 그거 다 손해예요. 그런데 외국인이나 기관을 보면 큰 미동이 없었어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해요. 그 금융투자 같은 경우 매수했고 그리고 하락신호가 계속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금융투자가 물량이 이렇게 많이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하락신호는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락시킬지 그걸 몰랐기 때문에 하락의 신호는 나오고 있는데 뭐 하락의 신호가 와도 예전처럼 강력할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사실 강력하진 않았어요. 오늘 빠졌다고 해도 제가 장전에도 이제 방송 중에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폭락이 온다고 해도 2월달은 수익이다. 결론대로 이렇게 내려왔어도 수익이잖아요. 왜? 나는 대북주하고 이 급락하는 종목을 안 가지고 있었으니까. 가지고 있는 종목도 물론 있습니다. 가지고 있었던 종목은 이제 비중이 작거나 아니면 기존에 물려 있었던 종목이겠죠. 그런 것 같은 경우는 큰 신경을 안 씁니다. 왜? 언제 다시 올라가야 될지를 알고 그때가 되면 다시 잡을 거기 때문에. 그 스윙을 하면서 이렇게 가져가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를 이미 알고 있었고 대비를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면 좀 속이 좀 시원한 게 그거예요. 저한테 항상 했던 질문들 왜 나같이 하는지 모르겠다. 집중을 해서 크게 먹으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오늘같이 만약에 급락을 했어요. 급락을 했는데 이게 기회다. 몰빵 들어갔어요. 성공을 할 수 있어요. 얼마나 먹을지 알고 들어가셨냐는 거죠. 그걸 알고 들어가야 돼요. 알고 들어가고 여기서 매수를 하면 조금 더 빠졌을 때는 더 빠지면 요 정도까지 빠졌다가 올라올 때는 요까지 올라오면 여기서 난 정리를 해서 나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계획적으로다가 들어가신 분이라면 괜찮겠지만 자 여기서 변수가 하나 발생합니다. 그 떨어진 종목 중에 재무가 안 좋아요. 예를 들면 재무가 안 좋아서 갑자기 내일 이제 장도 안 그래도 지금 분위기도 이렇게 심상치 않은데 내일 갑자기 뭐 재무가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분식회계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전에 대주주들이 이렇게 배임행령 같은 거 했던 뉴스가 나오면 몰빵을 했어요. 신용 위수 예를 들면 다 써갖고 오늘이 기회다. 이게 하늘이 준 기회다. 성공할 확률이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만에 하나 진짜 저는 그렇게 봐요. 90%의 성공률이 있고 10%의 실패 확률이 있어도 그거를 대비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몰빵이라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들어갔습니다. 오늘 종가에 저도 홍천그룹을 베팅을 했습니다. 기존에 뭐 수익이었던 부분에서 다시 이제 마이너스 내려와서 이거는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지막에 종가로다가 조금 남긴 했는데 그렇다고 제가 몰빵을 했느냐? 아닙니다. 몰빵 안 합니다. 절대. 왜? 배임행령 같은 거 나오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악재가 발생을 해서 그 종목 하필이면 내가 산 종목이 정지가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난 미수랑 신용 몰빵을 했어요. 나는 아닐 것이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저는 다 겪어봤어요, 예전에. 몰빵까지는 아니었지만 작은 돈을 분산을 해서 했을 때도 이미 다 겪어봤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갖다가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장중에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매도만 하셔라. 하락신호는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매도만 하시라고 말씀을 했던 거고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올라가는 종목 사지 말고 혹시나 제가 산 종목도 있었죠. 장중에 이제 샀던 종목이 있었는데 꼭 제가 양봉에서 사는 종목은 가로하고 양이라고 적어 놓습니다. 칠판에다가. 그래야지 안 따라 들어오니까. 그 따라오더라도 만약에 담고 싶으면 내가 사는 종목을 담고 싶으면 종가에 담으라고 말씀을 했던 거고 뭐 말씀드렸던 부분 뭐 제가 팔으라고 했던 전에 딱 팔고 떨어진 분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 난 거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더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 이제 이런 악재가 발생해서 빠졌다. 거기에다 원달러 환율 갑자기 이렇게 급증을 했죠. 하지만
반등은 분명히 옵니다. 이렇게 지금 빠졌던 거에 대한 거는 단기적 악재에 의해서 빠졌던 거는 어떻게 보면 그 대북주를 제외한 다른 종목에는 어떻게 보면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머지 종목들 빠졌던 거는 어떻게 보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뭘 잡아야 될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안 잡던가 좀 더 지켜보고 잡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은 이제 다른 날보다 어떻게 보면 할 얘기거리가 좀 많아진 거죠. 많아져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어떻게 보면 답답했던 거 내 말대로다가 하는데 이제 말을 안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위의 지인들도 대북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올라왔을 때 여기서 좀 팔아놓고 조금 손실인 사람도 있어요. 완전 고점에서 잡아서 지난번 고점에서 잡아서 몇 개월 동안 들고 있었는데 아직도 손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고점은 잡아주고 여기서 매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본전 오면 팔 거다. 본전 안 오른다. 아무리 얘기해도 말 안 들어요. 오늘 폭락했잖아요. 결국에는. 폭락했고 저는 최근에 대북주 샀던 거 아무것도 없었고요. 수소차 산 것도 없었고 대부분 뭐 정치 테마주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은 일정 기간 되면 매도만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린 지가 벌써 꽤 됐습니다. 꽤 됐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중에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그런 종목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차익 같은 경우도 역시나 오늘은 주가가 빠졌고 실질적으로도 계속 마이너스였어요.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주가는 이제 하락 추세로 가는데 이거를 빨리 돌리기 위해서는 이 수급에 어느 정도의 이 전환이 필요해요. 수급의 이 흐름들의 주체들도 바뀌어야 하고 그 이제 차익과 비차익을 만들어서 이제 선물 포지션도 잡아야 되고 옵션 포지션도 잡아야 되고 이제 돌아오는 3월달 옵션 만기라고 선물 만기를 동시 마감일을 갖다가 기점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전략을 짤 것인지에 대한 거를 미리 이제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얘네들이 포지션을 갖다가 이제 어느 정도를 잡아놓고선 3월달을 마감을 하고 이제 3월부터는 어떻게 보면 리셋이 되는 거예요. 3월달에 이제 마감을 하고 나면 선물 옵션장이 마감을 하고 나면 다시 리셋이 돼서 들어갈 건데 전체적인 세계 지표라든지 경제 지표상으로는 현재 좋은 거는 사실상 없습니다. 지표들은 대부분 하락을 다 가리키고 있지만 수급상의 흐름이 상승으로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상승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하지만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건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 중에 요거는 사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혹시나 산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 사라고 제가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에 드렸던 종목을 가지고 계셨던 분은 그래도 댓글에다가 수익 나셨다고 말씀을 하고 그래도 덕분에 대북주는 안 사서 손실 안 입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는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손실이 안 난 거 잘한 겁니다. 오늘 같은 날은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 계좌가 평가가 마이너스로 갔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겁먹을 것도 없고 긴장할 것도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빠지면 바로 반등해서 올라오지는 않는다. 뭐 바로 오늘 빠진 거 말고 다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천천히 올라오는 거고 시간이라는 게 필요한 거니까 그거를 갖다가 이제 끌고 가시면서 어떻게 되는지 움직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꾸준히 설명해 드릴 거고 다음번에 대북주라든지 뭐 수소차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시 매수 기회가 올 때 되면은 또 저도 매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진 마세요. 그러니까 이런 일 처음 겪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많이 겪어보신 분들도 있었는데 오늘 당황하신 분들은 진 겁니다. 당황하셨거나 아니면 이제 내려가니까 내 거 손절하고 뭐 빅텍을 사가지고 여기서 메꿔야지. 그래서 우연히 성공할 수는 있어요. 근데 왜 주식을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상당히 위험한 주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간신히 가끔씩 한 번씩 살아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는 오랜 주식시장에서 오랫동안 살아남기는 힘들다라고 말씀드리겠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대차를 갖다가 지금 확인하려고 했는데 오늘 거 대차가 아직 안 나왔네요. 대차가 안 나와서 차트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제가 빠진다고 한 지점까지 어떻게 이렇게 한 방에 빠져버리네요. 혹시나 빠지면 이 지점까지 빠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그냥 이렇게 이제 빠져버렸어요. 근데 이렇게 빠지면 단기적 반등이 나옵니다. 이게 단기적 반등이 나오니까 너무 여기서 이제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크게 빠질 구간이 뭐 많이 있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수급의 흐름이 크게 변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여기서 빠지진 않고 차익 거래를 통해서 이제 서서히 뺍니다. 서서히.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급락을 했던 경우에는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반등이 오는데 대북주가 반등이 오느냐? 대북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북주는 아직 아니에요. 매수 타이밍이 아니고 여기서 갑자기 몰빵을 해갖고 살아나와야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살아나올 수 있는 종목은 있는데 아닌 종목이 더 많아요. 그리고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빠졌습니다. 딱 정확하게 여기까지
지지라인까지 빠져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지지라인까지 이렇게 빠져있는 상황이고, 주가는 올라오면 일단은 요 21선, 여기 지금 노란색 선 지나가는 거 있죠? 21선까지는 회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회복을 한다. 근데 그 이상을 일단은 보는 거는 조금 무리다 라고 생각하고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올르던 어쨌든 간에 내일 오늘 개파락에서 시작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개파락하는 종목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종목들은 아니에요. 개파락하면 그냥 갭 메꾸는 정도로만 딱 된다고 보시면 좋고, 오늘 떨어지지 않은 종목 여전히 바이오는 살아 있습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 죽지 않았고, 제가 말씀드렸던 한 2주 전, 3주 전부터 해가지고 바이오 예전에 녹십자를 필두로 해가지고 제가 종목별로도 얘기를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그런 종목들 장중에 말씀드렸던 것들은 그 이후에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서 오늘도 방송 중에 이제 손실이었는데 수익으로 바뀌어서 이제 15% 수익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서 제가 좀 그런 부분은 뿌듯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도 저를 믿고선 어느 정도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믿음에 제 말대로 됐기 때문에 저도 만족한 부분이 있었고, 이런 폭락은 생각하지 못했죠. 한 번에 이렇게 내려. 근데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는 알고 있었잖아요. 계속 말씀드렸었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매도를 하는 거예요. 중간에 분할 매도하는 거는 더 오를 것 같아도 분할 매도하는 이유. 그리고 매도하는 종목은 매도만 하지 매수를 다시 안 한다. 매수를 해도 또 빠진다는 거 아니까. 매수를 한다 그래도 비중을 작게. 뭐 이런 식으로 나가서 했으면 아마도 대응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2월달은 수익으로 막아가셨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일단은 뭐 절 따라오신 분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월달 사실 지수로 보면은 시작은 여기서 했잖아요. 시작은 여기서 했는데 결국에 보면은 여기보다 내려갔죠. 그러면 2월달은 손실로 마감했어야 되는데 저는 수익입니다. 그리고 수익인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제가 저를 따라서 그래서 어느 정도 와 계셨던 분들, 대북주 추천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 달에 대북주 추천한 적, 수소차 추천한 적, 그런 것들을 추천한 적은 전혀 없었고,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그래도 올라왔다. 이렇게 죽는 장에서도 바이오는 살았잖아요. 죽어라고 바이오 외쳤는데. 바이오는 어쨌든 올라왔고, 그리고 셀트리온에 관해서도 물어봤는데, 이제 셀트리온만 안 올라왔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자, 셀트리온도 올라왔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다 올라왔고, 바이오가 이제 거의 꼴찌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어요. 바이오가 꼴찌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 올라올 종목들이 키를 다 맞췄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내릴지는 모르지만, 내릴 수 있다. 근데 이 이벤트를 갖다가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확 내려버린 거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코스피보다는 타격을 좀 많이 입었어요. 이렇게 하락 장악형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요 하락 장악형 캔들이 나온 다음에는 하락 장악 확인형을 갖다가 해줘야 되는데, 아직 확인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등할 여지는 코스닥도 분명히 있다. 그 중심에는 근데 대북주가 아닙니다. 이제 대북주가 아니고 바이오에게는 호재라니까요. 바이오들에게는 바이오들이 이제 올라가도 이거 티가 안 나요. 이제 지수가. 바이오가 올라가도 이제 지수, 바이오 많이 올라가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이 지수가 대북주들이 워낙 많이 빠져줬기 때문에 바이오 조금 시총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이거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대북주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올라갈 때는. 그러니까 지수도 어느 정도 맞춰야 돼요. 지수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 번에 조정을 줬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보기에 참 좋아졌어요. 그리고 대북주도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당장은 아니다. 당장은 살아나오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또 몰릴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재무가 안 좋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대북주들 중에는 분명히 상장 폐지가 나오거나 거래 정지를 당하거나 뭐 배임 횡령이라든지 악재가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고선 거기에 함부로다가 매수하는 그런 룰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범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수급의 흐름상은 이제 기관이 어쨌든 받쳐주긴 했는데, 이 기관의 주체가 누구였죠? 주체가 오늘도 받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뭐 연기금이 이제는 많이 매수를 하는 게 아니죠. 연기금 외국인 이렇게 매수를 했죠. 코스닥 흐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얘네들이 뭐 샀을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얘네들이 뭐 샀을까요? 오늘 외국인? 바이오 샀습니다. 기관? 대북주 안 샀어요. 아래서 담아도 대북주는 안 담았다는 얘기죠. 뭐 화장품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중국 관련주는 조금은 담은 것 같은데 거의 바이오 담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네들 담은 거는 바이오고,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가 이렇게 담았죠. 아, 얘네들 차익 거래하기 위해서 다 담았구나. 얘네들 수급은, 이 수급은 진짜 수급이 아니구나.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 중에 대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차익 거래를 위한 매수, 다시 이제 선물을 갖다가 매도를 하기 위한 매수세, 그리고선 또 들어온다고 하면서 선물을 매도치고 이런 식으로다가 해서 차익 거래를 위한 매수세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순수 매수는 아니다. 그때 비차익 같은 경우도 지금 마이너스가 나왔고 하락으로의 방향성은 잡았는데 그 나온 거에 비해서 많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이 물량이 나온 거에 비해서 지금 지수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분명히 온다. 하지만 이제는 하락으로다가 이제 베팅을 할 준비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올라왔을 때. 올라오면 이제는 인버스를 이제 베팅할 수 있는 그림이 그려졌어요. 이제는 인버스를 베팅할 수 있는 그림이 그려졌어요. 제가 생각했던 그림이, 저는 이제 좀 길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시기가 앞당겨진 느낌이랄까? 지금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야간 지수는 그래도 올라가고 있네요, 현재는. 현재 뭐 미국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트럼프가 뭐 탄핵이 된다고 하면 또 세계적인 이슈가 되겠지만, 탄핵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거 갖고선 이제 탄핵이 될지는 모르겠고, 그건 이제 미국에서 오늘 이제 장을 보면은 조금 더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가 휴무죠. 3월 1일, 그리고 우리 토요일 1월 해가지고 우리는 3일이나 장을 쉬기 때문에 그 장 기간 동안에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고 3월 달부터는 이제는 상승 쪽은 조금 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수급의 흐름이 이제 아마도 바뀌지 않을까. 근데 언제까지는 조금 횡보를 할 거라고 느끼냐면 옵션 만기일이나 이제 옵션이랑 선물 만기일 다음 달 둘째 주에 있는 때까지는 얘네들의 수급이 이제 변할 옵션이라든지 이렇게 요 콜옵션이라든지 풋옵션 그리고 이 선물의 방향성들에 의해서 보시면 이제 달러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금값 보시고 유가도 좀 보시면서 예, 현물의 움직임이랑 해서 함께 보시면 아무래도 이제 어느 방향을 갈지는 여러분들이 몰라도 제가 그래도 대충은 예측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요 종목들, 요런 섹터, 종목으로 딱 찍어서 말씀은 안 드려요. 왜냐하면 저도 바이오 종목이 오를 줄 알았지만 그 중에 뭐가 많이 오를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어느 쪽으로 우리 수급으로 몰릴지 그것까지 디테일하게 알 수 있으면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저는 세계에서 주식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됩니다. 섹터도 아는데 거기에 종목까지 알아버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거기다가 저점 잘 잡고 고점 잘 잡고 그러면 뭐 워렌 버핏보다 잘하는 거죠. 근데 그 정도는 아니고 저라는 사람도 변수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나왔네요. 이제 딱 설명 마쳤더니 이제 대차가 나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차가 감소를 했습니다.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빠진 김에 잘 됐다 싶어서 대차 이제 매도한 거예요. 대차를 좀 갚아낸 거고 여기서 더 내려간다 그러면 이제 더 갚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대차 물량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큰 물량의 마이너스 물량이 나오지 않으면 주가는 조금씩 해서 하락 쪽으로 갈 확률이 더 많다. 이 대차 뭐 어디다 쓸 거예요? 공매도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같은 날 신나죠. 이렇게 딱 빠질 때 잘 됐다. 주식은 안 샀어요. 그냥 빌려놓기만 하고 빌려놓은 주식 갚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수량으로 빌린 거는 수량으로 갚는 거예요. 대차는. 그런데 수량으로다가 개인들이 산 거를 빌렸어요. 자기들이 산 거에 자기들이 당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개인들은 열심히 샀는데 그걸 누가 빌렸냐? 외국인들이 빌렸어. 외국인들이 빌린 다음에 이거 악재만 나와라. 아니면은 이 북미 이제 회담만 끝나고 나면 어쨌든 뺄 거였어요. 그러니까 올리려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원래 빼려고 준비를 하느냐고 이렇게 폭탄을 갖다 모아놨다니까요. 폭탄 들어. 근데 이렇게 빠지진 않았겠지만 분명히 하락 후에 하나 정도는 나올 정도까지는 이미 물량을 준비해놨어요. 여기서. 제가 이거 모을 때 그 다음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게 모아놓으면 쓰기는 하지만 일단은 잠깐은 오를 수 있다. 그게 어제였어요. 어제였던 거고 어제도 근데 올랐는데 보니까 또 증가를 시켰네. 폭탄을 또 모았네. 이 폭탄 터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오늘 내렸으니까 어제 빌린 것만큼은 갚았다는 얘기죠. 이득 봤죠. 많이 내렸으니까. 어제 조금 오를 때 이만큼 사놨는데 요거 갖고선 밑으로다가 조금만 공매도 쳤더니 빠지니까 아싸리 저점에서 이제 종가에 이거 여기 갚아버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내일 더 내리면 더 갚으면 되죠. 이거.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갚았는데 이제 보면은 이건 오늘 게 나온 거잖아요. 오늘 게 나온 거예요. 이제 평소에는 어제 거를 설명해 드린 건데 오늘은 오늘 거를 설명해 드린 겁니다. 지금 오늘 마감하고 나서 이제 지금 좀 전에 나온 거예요. 좀 전에 나와서 대차 물량이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저점에서 갚아버리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장이 시작하고서 더 하락하면 그 아래서 갚아요. 근데 이만큼의 물량 정도, 그러니까 좀 많은 물량을 갚지 않으면 주가의 상승보다는 이제는 하락 쪽으로다가 보시는 게 맞다. 이제 흔들린다고 했을 때는 상승 방향보다 이제는 매도, 올라오는 종목은 매도로 대응하고 인버스를 갖다가 조금은 베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나와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상승을 얘기할 때 항상 상승을 얘기하지만 하락이 오는데 상승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판단했을 때 계속 최근부터는 약간 주의를 요했던 게 하락장이 올 것이고 조종을 줘야 된다. 어떤 방식으로 줄지는 모르지만 준다. 근데 이렇게 급락을 해가지고 대다수의 종목들이 이렇게 대북주 관련된 종목들이 그것도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 종목들은 반등은 분명히 합니다. 그거 짧은 거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또 내려가요. 결국에는 횡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대북주에 관련된 거는 한동안 잠깐의 반등은 있겠지만 꾸준한 횡보를 가져갈 거기 때문에 대북주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함부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죠. 지금 중국이랑 미국 간에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이제 트럼프가 뭐가 뒤틀렸을지는 몰라도 여기서 만약에 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중국하고도 에이 모르겠다. 무역전쟁 하고 관세 매겨. 자, 그럼 이제 지수는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는 거죠. 그러면 오늘 같은 장이 또 오지 말라는 법이 없죠. 그러니까 중국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는 오르면 매도하셔라라는 얘기예요. 비중을 축소를 해놓거나 전량 매도를 해놓고 지켜봐야 될 때다. 그리고 인버스를 베팅을 하거나 현금 보유량을 늘려놓으시는 거. 이제 그렇게. 왜 인버스 같은 경우도 베팅하기가 쉽지 않아요. 보여야지 되는 거거든요, 하락이. 근데 하락이 조금씩은 보이지만 제가 인버스를 베팅을 안 한 이유는 보이기는 하지만 확실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베팅을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종목들 중에는 선별적으로다가 올라오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 중에 이제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늘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매도하려고 타점만 잡고 있었는데 자, 이제 미동 같은 경우도 올라와서 이제 수익 실현을 일단 해놓고 요거 말씀드렸을 때 장중에는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이거는 상한가 아니면 4,110원 마감이다. 근데 종가에 4,110원이었는데 이제 동시효과로 다 해서 3,900원에 마감을 했죠. 3,900원에 마감을 했는데 그런다고 해서 추가 매수를 하느냐? 그건 안 했습니다. 어차피 수익권이거든요. 그리고 올라가면 또 매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할 종목은 매도만 한다. 매도할 종목은 매도만 한다. 그리고 요 NCN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매수했을 때 여기다가 추매중 해놓고 가라고 양봉에서 산 거. 요거는 떨어질 걸 예상하고 사는 거예요. 양이라고 싼 거는 양봉 매수를 했는데 급등이 나오면 빨리 좀 팔아가지고 수익을 좀 더 빨리 실현할 마음으로 들어가는 건데 제가 항상 해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렇게 양이라고 적은 것 중에는 빨리 올라가는 거 없어요. 결국에는 그냥 천천히 잡는 게 수익은 더 쉽게 줘요. 하지만 뭐 이게 지금 요거를 이렇게 잡았다고 해서 제가 타격을 입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내려갔어요. 조금 내려갔는데 비중을 크게 실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양봉으로 실을 때는 비중을 크게 실지는 않습니다. 그냥 빠르게 먹기 위해 조금 실는 거지. 그리고 추가 매수했던 종목 아까 말씀드렸던 홍션그룹 같은 경우는 제가 종가 베팅을 했습니다. 종가 베팅을 해서 이거 들어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몰빵을 했느냐? 아닙니다. 똑같이 기존에 사는 것처럼 똑같이 매수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ACT 영인프론티어 같은 경우도 이제 고점 부근에서 매도를 갖다가 한 거고 6,390원이면 고점이 아니고 VI에서 매도한 거네요. VI 가는 직전에서 일단은 매도를 해놓고선 요것도 지켜본 거고 요것도 빠지기는 했지만 양봉 마감했죠. 윗꼬리 달고 양봉 마감했는데 오늘의 윗꼬리는 평상시의 윗꼬리랑 다르다. 이 종목 단독으로 윗꼬리가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 개인들이 이제 쉽게 말해 겁먹고선 파는 물량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윗꼬리가 달렸다고 해도 뭐 기관이나 외국인이 밀어내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혹시라도 자기 종목이 좀 올라갔는데 양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윗꼬리다. 양봉이면 괜찮습니다. 그 중에 개인들 물량 털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꼬리에 개인들이 그냥 쭉 팔아내린 거고 그 물량을 갖다가 중간에서 이제 저기가 받은 건 아니에요. 그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중간에서 받은 건 아니다. 하지만 뭐 세력이 갑자기 이렇게 확 나가고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ACT 같은 경우 요거 팔리자마자 내려갔어요. 제가 알기로는 요거 딱 VI 걸리고 그때부터 쭉 내려갔었죠. 요거는 이제 지금 그 실시간 방송 보는 제 방에 있는 분이 이제 갖고 계셔갖고 요거 가격에 팔아 그래서 그분은 매도하자마자 쭉 내려가서 뭐 사냐고 저한테 바로 물어봤죠. 이거 팔자마자 바로 물어봤었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 사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혹시나 살 거면 오늘 종가에 사라. 그 말 떨어지고 한 10분 있었나요? 10분 만에 폭락하고 쫙 왔어요. 잘 빠른 거죠, 그러면. 그리고선 이제 다른 종목을 살 거를 준비하고 기다리면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버스 베팅하는 걸 조금 생각을 하든가 이제 선별적으로 올라오는 종목들 매도로다가 대응을 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또 내가 기회를 잡아서 먹겠다. 잠깐은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일들이 주식시장에서는요 계속 일어납니다. 앞으로도 일어날 거고 벌써 몇 번을 겪었지만 또 일어나요. 몇 번을 겪었는데 또 일어나요. 근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는 말자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내 방송을 보는 사람만큼은 손해를 좀 덜 봤으면 수익은 많이 못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수익은 많이 못 가져가도 돼요. 수익을 많이 가져갈 생각으로 주식을 하지 말라니까요. 수익은 어차피 생긴다니까요. 열심히 하면 그냥 순리대로만 따라가도
된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여기 노란색 자막 어제도 설명드렸었죠. 제가 최근에는 이게 섹터에 관련된 것들을 갖다가 종목을 적어 놓는다고. 여기에 나오는 종목뿐만이 아니고 노란색 자막에 지나가는 종목들이 앞으로 향후 섹터가 될 가능성이 많은 종목들이라고 해서 제가 검색식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시작 전부터 제가 검색을 해갖고 나오는 종목을 갖다가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기에 나오는 종목을 매수하거나 아니면은 그 관련된 종목을 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제 방송을 계속 봐오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지금 해오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한 2주 정도 됐나요? 2주일 동안 지금 월화수목금토일 여기 보면은 날짜를 적어놓는데, 이게 언제 적는 거냐면 장시작 전에 적어놓습니다. 2월 28일 목요일 관심 종목 없음, 2월 22일 금요일 관심 종목 없음, 그리고 월요일부터 오늘 목요일까지 계속 매도 위주로 갔지 관심 종목 없음이었어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제가 특별한 섹터를 잡지는 않았죠. 대부분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신규 매수랑 전략 매도는 있었죠. 전략 매도는 있었는데 신규 매수랑 신규 매수도 있긴 있었죠. 신규 매수 있었는데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어떤 식으로 매수를 했는지. 그리고 추가 매수했던 부분들 이제 조금씩은 있었는데 그 종목들 안 떨어졌습니다. 제가 최근에 매수한 종목 중에 크게 떨어진 종목 없을 겁니다. 보시면. 그리고 분할 매도했던 종목들은 대부분 이제 고점에서 다 매도를 해놓고 비중 축소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정도 빠졌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너무 크게 걱정할 만한 거는 아니고, 다른 종목들, 대북에 관련된 종목 말고 다른 종목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호재일 수 있다. 수급의 흐름은 이 덕분에 다른 쪽으로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그냥 개인들이 겁먹고 팔아주니까 어차피 올리려고 했었는데 개인들이 막 팔아주네? 그러니까 기관이랑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쪽으로다가 물량의 수급을 갖다가 조금 더 실어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다른 날보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드릴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나눠야 되고, 이런 경험을 나누지 않으면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한다니까요. 겁먹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런 거 한두 번 아니에요. 저는 주식 하면서 지금 이런 경험을 받고 제가 그런 걸 두드려 맞아봤습니다. 이게 데자뷰 같아요. 2년 전에도 그 반기문 이제 정치 테마주였죠. 반기문 씨가 이렇게 나온다고 했다가 대선을 갖다 포기를 하면서 떨어졌었는데, 그때 뭐 전문가들도 그렇고 뭐 그 고점이었는데 거기서 그렇게 그걸 권해주더라고요. 근데 저도 거기에 말렸었다니까요. 저도 그때 당시에는 혹시나 올라가지 않을까. 근데 혹시나는 없더라고요. 주식하다 보면은 위험을 갖다 대비해 놓으면 역시나는 있어도 혹시나는 없어요. 혹시나 올라갈 것 같다?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요. 10배가 갈 것 같다? 아니에요. 갈 자리에서 가는 거지 아무 데서나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앞으로도 제 방송 봐주시면서 이렇게 따라오신다고 하면 제가 수익을 많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창출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수익이 날 수 있는 방향, 그리고 손실이 덜 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꾸준히 설명드릴 테니까 이거를 보시고선 꼭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오늘은